손 내리세요. 토익 시험을 보통 한 번 정도 보셨거나 안 그러면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요 말인즉슨 문제만 계속 푸는 게 아니라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문제를 푼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인문반이고 제가 알기로 월수금반인데 맞나요? 월수금반.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음 주 금요일에 수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오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기 하목금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월수금반만 오늘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RC를 알려주게 된 선생님이고요. 이름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박수. 고마워요. 네, 나와야죠. 좋아요. 장종훈 적어두시고. 여러분들 아마 인강 대신에 형광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집중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 저랑 수업하고 우리 2교시 이나쌤이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럼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게 되겠죠. 실제 토익 시험장 가면 아까 시험 쳐보신 분들 많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근데 학원에 오는 이유 자체가 집중 많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랑 공부하고 이나쌤이랑 공부하고 끝나고 스터디까지 신청해서 1시간 더 하고 가세요. 그러면 3시간.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만 더 스터디하고 가면 집중력이 많이 길러져요. 스터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별 게시판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돼요. 여기 반별 게시판이라고 적어둘게요. 오늘 수업 끝나고 1시간 내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반별 게시판 오시면 스터디 신청 가이드라인, 스터디 신청이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저희 스터디 신청 가서 스터디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스터디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영상도 찍어놨고 저희 조교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주고 단어 배우는지 체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때 가서 푸는 문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꼭 스터디 하시고 가시는 걸로 합시다. 제가 알기로 3월 달에 이제 이 시간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토익에 전념할 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휴학을 하셨다거나 졸업을 하셨다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아닌가? 이거 하고 또 학교 가는 사람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빡세게 해서 그냥 3월 달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DM으로 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자료 같은 걸 못 받았을 때는 반별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물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뭐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냥 DM으로 바로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저기 밑에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끝. 가볍게 제가 토익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총 200문항짜리입니다. 몇 문항짜리라고요? 겁내기 많아요. 토익 시험 쳐보신 분들 있죠? 문제 개수 때문에 좀 짜증나요. 수능은 45문제, 40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 200문제예요. 200문제. 몇 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2시간. 겁내기 길어 시간도. 이게 중간에 쉬는 시간 따위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LC 끝나면 바로 RC 꽂아야 돼. 근데 LC가 45분이고 RC가 75분이죠. 토익 시험 쳐보신 분들 있다 했죠. 뭐 풀 때 시간이 부족해요. RC 풀 때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요. 왜 그럴까? 같은 100문제인데 LC는 토익에서 시간을 자기들이 알아서 진행해줘요. 1번 듣고 풀자, 2번 듣고 풀자 이걸 100번 해요. RC는 너가 알아서 하세요. 75분 이렇게 해요. 좀 불친절하게. 그러면 학생분들께서 보통 문제를 100문제를 다 푸느냐? 다 못 풀어요. 한 80문제? 안 그러면 많이 풀면 한 90문제 정도 풀고 나오죠. 마지막 3준 질문 다 버리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리를 잘 해서 100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 방법. 5, 6에는 총 20분만 쓸 겁니다. 몇 분만 쓴다고요? 20분. 파트 7에는 여러분들이 55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 문제 개수 봐요. 여기 지금 54문제인데 55분을 쓰니까 파트 7에서는 한 문제 몇 분을 쓰면 될까요? 1분 컷. 한 문제 1분 정도. 근데 파트 5, 6에는 여러분들이 한 문제 20분을 총 써야 되니까 한 문제 30초 컷. 끝. 시간을 파트 5, 6에서 줄이는 거예요. 7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저기에서 시간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20분 컷을 내야지 파트 7 그나마 다 풀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는 파트 5, 6 위주로 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컨셉을 보면 5에서 문법을 잘 배워서
6에 접목시키고 6를 잘 익혀서 7까지 들어간다. 이 정도 컨셉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항상 5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LC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토익 시험 쳐보신 분들 있다 했죠. 이게 LC가 딱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기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귀에 있는 음악처럼 들리는데 질문을 못 듣고 계속 보기를 해석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돼. 파트 5가 탄탄해야 돼요. 저랑 같이 잡을게요. 아시겠죠?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끼칠 거니까. 그래서 파트 5 잡고 6 잡고 7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컨비네이션 기억을 해두시고요. 쌤, 5랑 6랑 뭐가 달라요? 파트 5는 이 한 문장에 비어있는 칸을 채우는 문제고요. 파트 6, 파트 7 친구들은 지문이 조금 더 길어지고 여러 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전체를 보는 능력이 필요한 게 6와 7이니까 5부터 먼저 공부할 거예요. 파트 5 문제는 이렇게 제가 앞에 놔뒀죠.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니다 그냥 바로 풀어봅시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2개 바로 풀어보세요. 화이팅! 재밌다 그쵸? 문제 풀 때 지금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방금 전에 제가 문제 풀라고 했을 때 급하다 급해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시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은 저랑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하고 나면 무조건 보기부터 확인할 습관을 기르세요. 뭐부터 확인해요? 보기. 왜? 보기가 지금 어그리 가족들이죠?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거는 문법 문제거든요. 품사를 물어본다 이거예요. 뜻은 다 비슷하니까. 오른쪽. 보기가 어때요? 다르게 생겨버렸죠? 보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얘들의 품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건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어휘 문제는 보기를 확인하고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시고요. 문법 문제는 보기를 확인하고 동사 찾기로 들어가시면 끝나요. 이렇게 나눠놔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항상 보기부터 먼저 점검하세요. 뭐부터 점검해요? 보기부터 제발 플리즈 먼저 점검하세요. 보기를 점검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는 방식을 다르게. 자 그러면 여러분 필기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 문제를 딱 풀라고 해요.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보기. 비슷하네. 동사 찾자. 어딨어? to. 찾으면 문장 구조가 보이게 되겠죠. 앞은 싹 다 주어, 뒤는 싹 다 목적어. 끝. 오른쪽. 보기 볼까요? 어때요? 다르네. 바로 해석해야지. 이 회사가 뭐 계획했네. 뭐 하는 거. 새로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그들이 만들었네. 오케이. 그럼 런치 하겠지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르다 요 말이에요. 실제 시험장 가면 어휘 문제는 10개 정도 나오고 문법 문제가 20개 정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법 문제가 20개 정도, 어휘는 10개 정도. 끝. 어휘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암기를 해오시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스터디에서 암기를 꼭 하세요. 일단 어휘 문제 암기법 첫 번째, 여러분들 해커스 노래기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노래기 단어장을 데이별로 돌리시면 돼요.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쭉쭉쭉.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교재 가장 뒤쪽 편에 보시면요, 토익 해킹 단어가 있을 겁니다. 토익 해킹 단어가 있을 거예요. 토익 해킹 단어는 가장 뒤에 있어요. 교재 가장 뒤에. 거기 펼쳐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요? 겁내기 많네. 여기 있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단어들을 좀 넣어뒀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뜻을 다 찾아오셔야 돼요. 둘 다. 왜? 이게 왜 중요한지 볼까요? 잘 봐요. 리뷰 딱 있어요. 에이 쌤 저 이 동사 이거 알아요 쌤. 리뷰 그거잖아요. 리뷰하는 거잖아요. 리뷰. 이렇게 하면 망해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알면 안 돼요. 리뷰. 검토하다. 명사로는 검토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I가 주어고 want가 동사고 to 부정사가 목적어니까 얘가 동사로 쓰였겠구나. 검토하다. 뭐를요?
The year-end report, 연말 리포트를 검토하는 것. 그래서 선생님 이거 품사 찾아보니까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요. 의미는요 검토하다요. 이렇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해석이 한글로 되는지 쭉 적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터디 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5번 문장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르게 해석하신 분 이렇게 점검까지. 요것에 대한 정답은 따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터디 가시거나 모르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끝. 어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해 오는 걸로 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문법 문제를 빠르게 푸는 전략을 저랑 같이 배울 거예요. 이건 알려줄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결석만 하지 말고 다 나오세요. 제가 그냥 각 챕터별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대신에 어휘는 집에서 해오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파트 6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하진 않을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추가 자료를 드릴 건데 지금 파트 6를 여러분들이 푸시게 되면 해석이 아니라 소설을 계속 써요. 대충 소설로 풀거든요. 그럼 틀려요. 시간 오래 걸리고. 세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랑 파트 5부터 잡고 들어간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커리큘럼 쭉 보면 우리가 전반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끔하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죠.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시제까지 배울 겁니다. 괜찮죠? 다음 달에 오시면 저랑 11부터 20까지 끝낼게요. 자, 갑니다. 쪼로종 주어 동사 펼쳐보시고요. 선생님, 저 주어 동사 아는데요. 주어 동사를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주어랑 동사는 문장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 말인즉슨 하나라도 없으면 문장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파트 5가 한 문장 속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파트 5 한 문제당 주어랑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까지 알아야죠. 파트 5는 한 문장 속에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개씩은 무조건 있다라는 말은 한 개 이상이 되기도 해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한 개를 하면 주어랑 동사가 한 개씩 더 늘어날 수 있죠. 접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여러분 저랑 같이 데이 8쯤에 배울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선생님, 주어가 뭐예요? 문장에서 주인공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영어로는 subject니까 S. 괜찮죠? 괜찮아요. 해. 2번,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verb, be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련되게 S랑 B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갑시다. 이 문장. 이 문장에서 S가 뭘까요? 주인공이 뭐예요? John이겠죠? 동사는요? B예요. 문장 형성. 3번 보세요. 3번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John이에요. 근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fast가 동사야? 아니지. 그럼 이건 문장이 터진 겁니다. 끝! 이게 파트 5에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에 빈칸을 주고 품사를 골라내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에이 뭐야 동사 없잖아. 그럼 보기 중에 동사만 골라내면 되는 거. 이게 파트 5. 오케이? 오케이 좋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난이도 좀 올릴게요. 요약 2. 주어는 찾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거든요. 품사 자체가. 그래서 동사부터 항상 먼저 찾으세요. 뭐부터 먼저 찾아요? 동사. 동사부터 먼저 찾는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주어 다음은 동사가 아니야. 동사 앞은 주어다라고 하세요. 앞으로. 아시겠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뭐 앞은 주어라고요? 동사 앞은 주어다라고 무조건 기억을 해두세요. Please. 반대로 뒤집으면 동사 못 찾으면 주어도 못 찾아요. 그 문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법 문제를 풀 땐 항상 동사를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동사를 못 찾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까지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문제를 틀려도 돼. 시간까지 낭비하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동사 앞은 주어 되죠? 2번을 보세요. 이게 바로 파트 5에서 나와 있는 문제 하나예요. 파트 5 문제 하나 길이가 이 정도예요. 이걸 지금 풀긴 어렵겠죠. 근데 오늘 배웠던 지식을 접목시켜 볼게요. 여기 runs의 동그라미하고 동사라고 적으세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runs 앞에 있는 건 싹 다 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예요. 이렇게 주어는 찾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사 앞을 무조건 주어로 취급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이게 데이 1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문장 구조 분석. 하지만 데이 10이 되고 데이 11이 되면 제가 많은 걸 요구하겠죠. excited 분사, 그래서 분사 구문이 되는 거고, PP 형태를 취했으니까 동작을 당한다. 누가? 주어가. 조언 입장에서 흥분이 되면서 그의 클래스 수업에 대해서 흥분이 되면서 그가 굉장히 파란 모자를 쓰고 있고요.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맥락적으로 이상하지만 이런 문장 구조 분석까지 배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사 앞은 주어다라고 기억하세요. 됐죠? 갑시다. 이 문제 다 푸는데 30초예요. 파이팅. 문장이 성립되면 동그라미, 성립 안 되면 X입니다. 30초. 바라밤. 파이팅. (30초예요) 부교재 있을 텐데. 됐죠?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딱 30초 정도 줬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3분을 더 드려요. 그렇다고 결과가 많이 바뀔까요? 30초를 더 드리고 3분을 더 드리고 4분을 더 드리고 해봤자 결과는 안 바뀌어요. 즉 파트 5는 원래 이런 거예요. 시간을 많이 넣는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문제에 30초 이상 고민이 들면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버리고 다음으로 가세요. 토익 문제가 제가 아까 200문제라고 했죠. 그 중에 RC가 100개거든요. 100문제를 여러분 과연 다 맞춰야 될까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만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높으면 좋죠. 고고익선이니까. 근데 만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버릴 문제는 버리고 목표 점수를 받을 때 필요한 문제만 맞춰도 되거든요.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30초 컷입니다. 못 풀면 버려야 돼요. 1번 바로 보이죠? 동사 주어. 2번 동사 있어요? 없어요. 3번 동사 있어요? 동사 주어. 4번은요? 동사 주어. 장난이었죠 여기까지. 5번 갑니다. 이거 문장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하는 이유는 어휘 문제만 풀기 위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에 영향을 끼치니까 암기를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 차인즈가 동사란 걸 모르면 못 풉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예요. 내가 문법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단어를 모르면 문법까지 같이 틀리거든요. 점수가 완전 낮게 나와요. 자, 그러면 the sun shines, 태양이 빛난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문장 성립. 두 번째 문제 딱 보세요. Please try this coffee. 이 커피를 마셔보세요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여기 please가 주어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부사예요. 이 문장은 지금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선생님,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터지나요? 아니지.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적으세요. 예외. 주어 생략 가능. 언제? 명령문일 때. 명령문일 때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런 게 바로 명령문이라고 부르고요. 왜냐하면 주어를 안 써도 누구한테 말하는지 명확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기하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필기하세요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명령문입니다.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바로 일을 시킨다. 그 다음에 likes가 동사고 John이 주어니까 형성되죠. A, 쇼핑몰이 주어니까 동사 없네요. 바로 탈락. 이렇게 30초 컷을 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토익 시험장 가도. 이게 메커니즘이겠죠. 끝.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주어는 굉장히 다양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와, 진짜 많죠. 요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겁내게 외우는 거예요. 아무 이해 없이. 저랑 공부할 때 잘 들어요. 전 제가 하기 싫은 거 안 시킬게요. 이해 없는 암기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러 왔잖아요. 맞죠? 이해 없는 암기는 하지 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명사에 동그라미 치고 명칭이래요. 모든 것들의 이름이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의 이름은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뭐는 주어가 될 수 있다고요? 이름이에요. 아까 제 이름 기억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장종우 쌤이에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다 주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제가 많이 어려운 걸 물어봤네요. 아침에는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이거 뭐라고 불러요? 텀블러예요. 맞아요. 텀블러도 주어가 될 수 있어. 끝. 됐죠? 모든 이름이 붙은 것들은 주어가 돼요. 아, 그래서 flower, 꽃. 좀 있으면 벚꽃 피잖아요. 그렇죠? 그 주어가 되는 거예요. 꿀. 2번 대명사. 선생님, 대명사가 뭔데요? 아, 제가 단어를 쪼개줄게요. 대신명사. 아까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텀블러라고 불렀죠? 근데 제가 텀블러를 계속 쓰면 듣기 싫어요. 텀블러 제 거 봤어요? 이 텀블러가요. 이 텀블러의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 요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명사예요. 여러분도 이미 대명사를 많이 써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제가 와가지고 종훈이가 종훈쌤이 듣기 싫잖아.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여러분은 이게 바로 대명사예요.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것. 괜찮죠? 나중에 이거 50분씩 배울 거예요. 저랑. 그냥 오늘은 그냥 맛보기가 이 정도예요. 맛보기가. 밑에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느냐? 명사절은 길어진 놈이에요. 주어가 겁내기 길어요. 와, 이렇게 길어요. that부터 잉글리시까지. 동명사는 동사에 ing가 붙은 놈이 주어가 되네. 이상하다.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 to가 붙은 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주어는 이상하다. 그럼 뭐를 찾자? 동사를 찾자. 이게 끝이에요. 동사 찾고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있는 주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동사를 찾았는데 앞에 주어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도 주어 인정해주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주어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고 선생님이랑 앞으로 50분씩 하나하나 저랑 배울 거예요. 지겹도록 그냥. 문제도 오지게 많이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기억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희 그림 실력. 그림 그렸어요. 절대 명동 두부입니다. 뭐라고요? 다소 부끄러울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점수는 2년 가니까. 얼굴 빨개지시면 괜찮습니다. 자, 절대 명동 두부입니다. 뭐라고요? 아, 좋았어요. 이거 누가 게임 아이디로 만들었더라고. 네, 여러분 쓰세요.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가입할 때 절대 명동 두부죠. 쓰세요. 저게 뭐냐?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제가 겨우겨우 만들었거든요. 자, 절 앞에 명사를 붙이면 뭐가 돼요? 명사절. 그 다음 대는 뭐겠어요? 대명사. 명은 명사. 동은 동명사. 앞에 절대 명동 뒤에는 명사만 붙이면 되고요. 두부는 두부정사, 투부정사. 끝. 이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놈들. 겁내기 다양하죠. 그냥 절대 명동 두부는 주어 자리에 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1, 2, 3, 4, 5 파이팅. 부교재가 없어서 불편하죠. 잘 봐요. 1번 볼게요. 1번에 여러분들은 항상 뭐부터 찾아야 해요? 동사부터 찾아야 해요. 동사 앞은 다 뭔데요?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자, register 동사입니다. registration 명사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good. registration. 끝. 이렇게 푸는 거겠죠. 쌤, 전 이게 명사인지 몰랐는데. 명사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2번에서 동사를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버려야 됩니다. 3초 줄게요. 동사 뭐예요? rose. good. 이거 찾는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단어는. 앞쪽은 싹 다 주어. 그리고 꿀팁. 주어 자리에 of 전치사가 보이면 지우고 생각하면 돼요. 전명구니까. 이게 수식어니까. 이것도 5일 차에 배울 거예요. 중요한 건 앞쪽에 이제 주어가 나와야 돼요. 코스트가 주어가 되느냐, 코스틀리가 주어가 되느냐 고민을 할 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코스트가 명사일까? 코스틀리가 명사일까? 코스트가 명사이자 동사. 코스틀리는 참고로 ly가 붙어있다고 부사가 아니라 얘는 형용사거든요. 토익 시험이 만들어진 지 40년째래요. 82년도에 태어났더라고 토익이. 40년째 여러분들 낚는 단어 코스틀리. 왜? 부사처럼 여러분들을 꼬시거든요. 이 형용사예요, 이놈이고. 요놈 요거 조심합시다. 끝.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또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냉정해집시다. 우리가 토익 시험장 가서 100% 알고 푸는 문제는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 맞죠? 겁내 헷갈려요. 한 70% 정도 확신하고 찍고 나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소거법을 써요. 여기 지금 is가 동사가 있죠. 선생님이 동사 한 개밖에 못 온다 했는데 접속사 없으면 여기 또 동사가 어떻게 와? 소거법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든 간에 푸세요. 아시겠죠? 소거법으로 풀거나 혹은 전공법으로 풀거나 둘 중에 한 개. 둘 다 체크하면 그 사람 100% 확신할 수 있겠죠. 아, 선생님이 주어 자리 to 부정사 올 수 있다고 했고 여기 또 다른 또 동사가 못 오니까 요거 확실한 100%지. 요렇게. 굿. is 드링크 못 오고 drinking 동명사 주어. 5번 is 나오고 competitive 안 되고 competition 명사.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를 아무리 해봐도 주어는 이상하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무조건 동사부터 팔 겁니다. 왜요? 동사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끝이거든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인데 그것도 조동사는 얘들을 보조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사는. 동사 찾기가 훨씬 수월해요. 일반 동사란 일반적인 동작을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필기 그 일반 동사예요. 맞죠?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이거 일반 동사, 커피 마시는 거 일반 동사, 모든 동작이 싹 다 일반 동사. 그럼 비동사는 뭔데요? 비동사는 딱 두 가지, 상태나 위치. 끝. 비동사란 누군가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것. 괜찮나요? 상태나 위치? 네.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저 학생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am a student. 됐죠? 됐죠? 나는 한국인이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I'm Korean. 그 비동사 쓰잖아요. 비동사. 저 여기 있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I'm here. 너 어디 있어? 영어로 어떻게 해요? Where are you? 그렇죠. 비동사 쓰잖아요.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보통 비동사를 써요. 이 말을 뒤집으면 상태나 위치가 아니면 싹 다 일반 동사다. 끝. 누군가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면 싹 다 일반 동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는 상태나 위치일 때만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비동사의 과거 형태까지 적어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과거가 되면 was가 되고 were이 될 겁니다. 이 친구의 동사 원형은 be가 되겠죠.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교재 없어가지고 필기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제가 수업 끝나고 녹화 떠가지고 올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우리 또 필기 굉장히 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조동사 갑니다. 조동사. 잘 들어요. should, will, can, must, would 등등 조동사가 있는데 이건 그냥 보조해주는 동사입니다. 조동사의 쓰임새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보필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조동사를 시험에서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왜? 겁나게 힘들고 겁나게 복잡한데 조동사가 있네? 그럼 뒤는 동사거든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조동사 앞쪽은 뭘까요? 얘들이 한 덩어리예요. 조동사 앞쪽은 뭘까요?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하세요. 절대, 명도, 두부. 끝. 이게 문법. 오케이? 좋았어. 뒤로. 여러분들 기억나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절대, 명동, 두부다 라고 개념 한 개를 배웠고 동사 자리에 오는 것은 일반 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다라고 배웠죠? 이게 한 개 한 개 배운 것 같죠? 아니야. 이걸 융합하세요. 그럼 어떻게? 일반 동사, 즉 비동사, 조동사는 주어 자리에 놓을 수 없다. 절대, 명동, 두부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트리플로 배울 수 있겠죠. 이게 역설로 뒤집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명사는 주어 자리네 이게 아니라 이게 1차원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명사는 동사가 안 되는구나까지 알아야지 2차원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Please. 아시겠죠? 예를 들면
지금 I가 주어고 이게 동사 자리거든요. 이거 동사 자리야. 근데 여기에 아까 동사 뭐였지? 주어 자리 올 수 있는 게 절대 명동 두부.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 자리 오는 거잖아. 그럼 나가면 나머지 한 개 있는 게 동사가 되는 거. 요렇게 2차원적으로 항상 3차원, 4차원적으로 고차원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잊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살짝 정리. 저는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필기 정리 들어갑니다. 모든 문법 문제는 몇 초 만에 풀라고 했어요? 몇 초요? 30초예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못 풀면 넘어가세요. 플리즈 부탁드릴게요. 30초 만에 문법 문제를 풀려면 항상 뭐부터 찾아야 해요? 동사부터 찾아야 한다. 오케이? 동사를 찾는 순간 앞쪽은 뭐가 돼요? 주어가 된다. 여러분 교재 없어서 이거는 필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맞죠? 이거는 오늘 하이라이트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콤마 딱 찍고. 여러분들 보통 이메일 쓸 때 가장 뒤에 Gmail 하고 그 다음 뭐 써요? .com이죠.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법의 구성 성분 요소를 누가 물어보면 sv.com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sv.com. 주어 동사 .com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주어, B는 동사, C는 보어, complement, O는 object, 목적어, M은 modifier, 수식어. 이게 문법 공부의 시작과 끝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따로 떼어놔가지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크게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배웠던 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성분이랑 다른지까지 알고 있어야지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동사 자리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동사 자리 올 수 있는 거 다 말하세요. 일반 동사랑 또 무슨 동사 있었어요? 비동사 있었고 또 한 개 더. 조동사는 근데 뒤에 동사 원형만 때리면 되니까 끝. 이게 동사 자리 올 수 있는 것의 끝이고, 이거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이 앞자리 오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뭘까요? 절, 대, 명, 동, 두부. 이게 끝입니다.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투부정사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보면 좋겠죠. 잘 들어요. 주어 자리에 오는 절대명동 두부는 일반 동사를 만나 동사 뒤쪽으로 오는 순간 그대로 목적어의 구성 요소가 돼요. 목적어 자리에 누가 뭐가 들어오는지 물어보면 절대명동 두부라고 답변하면 돼요. 이건 저랑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울 건데, 절대명동 두부가 목적어도 돼요. 근데 또 있어요. 절대명동 두부가 비동사를 만나 뒤쪽 편에 오면 그거는 보어가 됩니다. 와우. 왜? 누군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비동사라는 거죠.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보어의 역할이니까요. 느낌 좀 오시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저랑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이제 쌓아 나갈 건데, 중요한 거는 그냥 오늘 배웠던 걸 누가 물어보면 sv.com의 절대명동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랑 채워 나가죠. 앞으로 문법 공부를 하는 방법은 명사절이 먼저 50분, 대명사가 먼저 50분, 명사가 먼저 50분, 동명사가 먼저 50분, 투부정사가 먼저 50분씩 배우러 오는 거예요, 학원에. 오케이? 그리고 일반 동사도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뭐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러 오는 겁니다. 이게 문법이고, 이게 퍼즐 맞추듯이 모든 걸 맞췄을 때 나오는 그림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 문제고 1, 2, 3, 4 한번 풀어보도록 할래요. 고개 드시고 파이팅. 교재 있으시면 교재 보고 풀면 되겠죠. 다 풀었죠? 1번 보세요. 보니까 지금 포지션스가 주어로 나왔고 뒤에 에이 동사 안 되잖아. 이게 동사잖아. 이렇게 푸는 거. 2번 동사 자리인데 투부정사 웬 말이야. 조동사 나와야죠. 3번 동명사잖아 얘는. 얘가 나와야지 동사. 4번 얘 형용사잖아. 얘가 나와야지. 이렇게 웃으면서 풀면 돼요. 괜찮나요?
우리 인문반 여기까지 괜찮죠? 잘 들어요.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푸는 부교재는 아주 이지하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면 해커스에서 제가 이 수업을 제일 처음 할 때 무조건 쉽게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했어. 부교재랑 주교재 레벨이랑 거의 비슷해요. 해커스 교재 있잖아요, 그렇죠? 제 부교재를 풀 수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주교재로 넘어가서 주교재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랑 퀴즈를 한번 풀 거예요.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항상 퀴즈를 저랑 보거든요. 이거는 실전 난이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네, 왜 그러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조금 낮은 점수, 뭐 상대적으로 만점이 아니라 700점, 600점을 원한다고 해서 토익 시험장 가서 문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토익 시험장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전부 다 실력도 다르고 바란 점수도 다른데 똑같은 시험지를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만점 받는 친구들이 푸는 문제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전 난이도에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요거 근데 수업 시간 마지막에 풀 때 좌절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보라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막판 10분이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퀴즈를 다 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매일매일 수업 시간 끝나고 올려드리는 홈워크라는 게 방별 게시판에 있어요. 요거는 풀만 할 거예요. 총 20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몇 문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홈워크를 안 푼다. 그러면 다음번에 40개를 풀어야 돼요. 40개 할 만한 거 같죠? 아니 60개를 풀어야 돼. 뒤로 또 가면. 이게 계속 쌓이거든요. 매일매일 쳐내세요. 틀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평일반에서 이거 홈워크 제가 드리면 8개씩 틀리거든요. 20개 중에 10개 틀리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쭉쭉 나가세요. 아시겠죠? 쭉쭉.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총 3박자로 부교재 풀고 주교재 풀고 그 다음 홈워크까지 야무지게 풀어오시고 지금부터는 저랑 실전의 맛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갔어? 아우 재밌네요. 짠 풀어보세요. 다 푸는데 제가 3분 정도 줄까요? 제가 문제가 없어도 앞에 보고 문제는 틀려도 되니까 제발 동사부터 꼭 찾아봐요. 넘겨드릴게요. 오른쪽으로. 1분 남았어요. 참고로. (30초) 남았어요. 거기까지. 뭐 아직까지 조금은 쉬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이라고 하지만 제가 실전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만 많이 가져와서 우리 데이 1이니까. 1번 보기를 보세요. 닮았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닮았어요. 고마워요.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문제가 문법 문제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문법 문제를 풀 땐 제가 뭐를 찾으라고 했어요? 벌써 잊었나요? 나와의 약속. 뭐부터 찾아요? 동사예요. 그 문제에서 동사 못 찾으면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잘 봐요. 쭉 보니까 동사가 될 만한 게 없죠? 그럼 동사가 없는데? 그럼 역으로 바로 동사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 자, 그럼 여러분들 동사를 이제 골라내면 되는데 동사는 일반 동사 안 그러면 비동사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동사 자리에 못 온다라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하세요. 절대, 명동, 두부, 동명사 느낌, 투부정사 느낌. 이 R이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명사니까 나가라. 정답은 한 개가 남네요. D. 이게 속어법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The value of the dollar. 달러의 가치가 soared. 올랐어요. Yesterday. 어제. Against Japanese yen. 일본 돈에 비해서 가치 상승. 2번 갑시다. 역시나 보기를 보니까 한 개 빼고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동사부터 찾자. 선생님 여기 동사 있어요. complete.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to. 이게 to 부정사라는 겁니다. 투부. 절대 명동 두부. 두부정사는 동사가 될 수 없죠. 이 문제도 역시나 동사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동사가 될 수 있는 것만 골라내면 되겠죠. A는 동명사니까 탈락, B는 대명사니까 탈락, D는 투부정사니까 탈락. 정답은요. C. 굿. 이렇게 웃으면서 하호 풀면 돼요. 3번. 재밌는 거 나왔네요. 자, 보기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할까요? 동사요. 근데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will이 조동사로 발견이 되었어요. will 발견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동사요. 좋았어요. will increase가 동사로 튀어나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쪽이 주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하세요. 절대 명동 두부. 정답은 reducing. 끝.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4번 갈게요. The audience at convention. 이게 뭐 회의라고 보면 되겠죠? 청중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동사가 아직 없는데요? 네, 이것도 동사 넣는 자리네요. 보기 중에 동사가 될 만한 걸 골라야 돼요. 참고로 A는 형용사니까 탈락, C는 뭡니까? 동명사니까 탈락. 그러면 B냐 D냐라는 건데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식이 있어요. 수태시라고 적어줘요. 수태시. 이게 뭐예요, 쌤? 단수, 복수, 수를 따지고 능동태, 수동태, 태를 따지고 시제를 따지면 시. 동사를 고를 때 필요한 요소 수태시를 따져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의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정답은 B예요. 왜요, 쌤? audience를 군집 명사라서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comprises. 이게 어떤 거냐? consist랑 똑같은 겁니다. 구성되다. 기억하시고. 자, 5번 갈게요. 와우. 보기가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문법 문제다. 뭐부터 찾자? 동사. 위에 동그라미 반갑다 친구야. 조동사 나왔죠? 그럼 뒤에 동사 include 나왔죠? 그럼 앞쪽은 싹 다 뭐예요? 주어예요. 여러분들이 좋던 싫던 주어예요. 주어. 그럼 어떻게? 주어 자리에 요거 보세요. 전명구라고 위에 적으시면 돼요. 요거 이제 저랑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울 건데 전치사랑 명사랑 붙어 있는 거를 전명구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수식어구라서 문장에서 철저하게 지워야 돼요. 얘가 없다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주어만 고르면 돼요. 자, 갑시다. 더는 관사고요. 파이널은 형용사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들겠지만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A는 select, 동사에 s 붙은 거니까 탈락. B는 select, 동사니까 탈락. selectable, 형용사니까 탈락. 남아있는 거는 C,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6번 갑시다. 요것도 역시나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표 치고 수태시라고 적고 저를 따라오면 되는데요. consumer spending 이게 지금 단수 주어로 나와 있다라는 점과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자동사라는 점. 힘들겠지만 during the past 3 months 지난 3개월 동안 해온 거예요. 이런 거는 보통 현재 완료로 쓰죠.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고 별표 쳐두시고 지금 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는 취지였으니까 7번 갑시다. 동사가 forced가 나왔습니다. 자, 앞쪽은 다 뭐예요? 주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전치사 있는 걸 지우라고 했죠? 그러면 더랑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저랑 이거 500번씩 연습할 거예요. terminate가 동사 탈락, termination, terminating은 동명사, terminated는 과거 동사니까 탈락. B냐 C냐 요게 둘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더라는 관사가 있는 순간 동명사는 절대 못 와요. 기억해 두세요. 동명사는 관사랑 못 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끝. 틀려도 됩니다. 막 틀려요. 괜찮아요. 8번 갈게요. 앞에 거 다 버리시고 뒤에 것만 봐요. 뒤에 문장에 지금 주어 없고 동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살다 주어 없는 문장은 봤지만 동사 없는 문장은 봤어요? 못 봤죠? 고개 드시고 얘기해 주세요. 주어 없는 문장은 무슨 문입니까? 명령문. 자, 그러면 끝. 명령문의 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한다. 그럼 보기 중에 동사 원형만 찾으세요. 뭐예요? D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보통 학생분들이 A를 정답으로 많이 골라요. 뭔가 저도 연구 중인데 학생분들이 투부정사를 굉장히 아무데나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왠지 여기 A 하신 분도 꽤 계실걸요. 안 돼.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로 푸는 게 바로 문법이니까요. 9번 갈게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한 듯 다르죠. 이 보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전부 다. 보기가 아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나가면서 푸는 겁니다. economy, 경제의 무엇이, 국가 경제의 무엇이 굉장히 in doubt. 이 표현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겠죠. 의구심이 든다, 혼란스럽다, 위태위태하다. 위태위태라고 기억하면 돼요. in doubt, 위태위태하다. 끝. 자, 그러면 국가 경제의 무엇이 위태위태하냐? 뭐가 위태위태하냐? 안정성, 재무 안정성. 정답은 stability, C. 요거를 외우신 분들만 맞출 수 있겠죠. 괜찮나요?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를 아름답게 한번 풀어보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막상.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것만 알려드리자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수업 시간에 제가 미처 다 풀어드리지 않은 부교재성 문제는요, 저기 반별 게시판 오시면 밀착 해설지라고 제가 올려놔요.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운받고 더 이상 이제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업하기 전으로 올려줄게요. 이건 약속. 다운받으세요. 조회수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죠? 해커스가 무서운 게 몇 명이 다운받았는지 보여요. 아시겠죠? 잡아내요, 저는. 자, 그리고 부교재를 집에서 다 풀었다. 그럼 여러분 해커스 주교재를 푸세요. 맞죠? 해커스 주교재 그 파란색 책 있잖아요. 진도에 맞춰서 풀면 돼요. 근데 그 해커스 주교재를 풀 때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틀려도 되니까 도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얘들이 패러프레이징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모든 보기는 보통 파트 6, 파트 7에 약간 살짝 꼬아서 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직업이 토익 강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학원에서 토익을 가르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토익을 공부한 학생들을 도와준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패러프레이징이거든요. 그거를 주교재에서 계속 시킬 거예요. 힘들어도 버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까지 다 풀고 나면 이제 홈워크, 저거 이제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두었어요. 저것도 이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올려줄게요. 저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푸시면 되고, 해설지도 거기 있고, 이거 모든 거를 다 하기가 힘들겠다,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스터디 가셔가지고 같이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거 다 하시고 단어 암기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RC 숙제만 끝이고, 이따가 LC쌤이 LC 숙제도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숙제
많을 겁니다. 단 돌아올 거예요. 공부 빨리 하셔가지고 토익 점수 이번 달에 끝냅시다. 일단 다음 달까지 해야 되겠다. 맞죠? 시험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치는 게 좋으니까. 두교재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수업 끝나고 가셔도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스터디 오늘 제가 그러면 1시까지 딱 받을 거니까 반별 게시판 들어와서 스터디 신청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수업 끝나고 50분. 오케이? 60분? 50분? 수업 끝나고니까.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책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녹화한 거 제가 반별 게시판에 띄워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복습하고. 오케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생했어요. 월요일날 고생했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